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소변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면 또는 임산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먹었는데요. 임신인 줄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임신 확인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 가서 키트를 사서 소변을 묻혀보면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가장 손쉬운 소변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임신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리를 안 한다든지 유방이 아프다든지 미식거리거나 토한다든지 입덧이라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태동의 느낌 등등으로 임신을 의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태동 느낌 가지고 임신을 의심한다? 사실 태동이라는 게 임신 5개월, 6개월에 가야 느끼는 증상이기 때문에 태동의 느낌으로까지 임신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임신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좀 둔감하거나 그런 분들이겠죠. 대체로 대부분은 미식거리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입덧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리를 안 하니까 또 임신인가? 하고 이제 의심케 하는 증상들인데요.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은 증상만으로 임신을 확신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식거리거나 토하는 경우는 임신이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위염이 있다거나 체했다거나 맹장염이 생겼다거나 또는 심지어 편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질병 상황에서 미식거리거나 토할 수 있고요. 생리를 안 하는 것도 약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몹시 피곤했다거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거나 심지어는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통해서 시차가 적응이 안 됐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에서도 생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임신이야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임신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무조건 이번 달에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면 임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생리가 규칙적인 여성의 경우라면 예상 생리일이 지나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근데 그 달에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임신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는 생리가 규칙적인 여성에서 예상 생리일 즈음에 좀 생리가 이상할 경우, 생리가 찔끔찔끔 하다가 안 하다가 양도 평상시와 다르게 낮다 안 낮다 소량으로 이런 좀 다른 양상이라면 이거 임신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이라면 사실은 증상이나 또는 생리일 이런 기준으로 임신을 가늠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생리가 규칙적이든 생리가 불규칙하든 그 달에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면 무조건 임신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임신을 진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소변 임신 테스트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산부인과의 내원에서 HCG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초음파로 아기집을 확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임신을 확진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시기마다 아기집이 안 보여서 일주일 후에 아기집을 본다든지 혈액 검사도 농도가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낮아서 좀 오차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런 실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임신 확진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소변 임신 테스트 기기 검사 같은 경우는 확진 검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줄이 나오면 거의 97, 8% 임신이 맞기 때문에 임신을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 임신 테스트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은 대략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지나면 주머니배가 되고 그 주머니배의 가장 바깥층에 영양막 세포가 생깁니다. 이 영양막 세포에서 HCG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면 테스트기에 두 줄로 나타나서 임신인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그 테스트기를 검사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그 동영상에서 한번 시연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소변을 이렇게 보면서 테스트기에 그 흡수 부위를 소변을 묻힌다든지 아니면 컵에 소변을 받아서 테스트기를 그 소변의 흡수 부위를 10초 정도 이렇게 담궈뒀다가 끄집어내면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흡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므로 기울여서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편편한 곳에 두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한 2-3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또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략 5분 정도 편편한 곳에 두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체로 결과는 임신이면 2줄이 나오고 임신이 아니면 1줄이 나오죠. 또 어떤 검사기는 임신이면 플러스가 나오고 임신이 아니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런 검사 기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소변 내 HCG 농도가 낮거나 뭐 불량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틀린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 또 좀 주의해야 되겠죠. 소변 임신 테스트기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하면 임신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아닌 거짓 음성이 나옵니다. 수정일로부터 또는 배란일로부터 9일에서 10일 이후에 하라고 하는데 대체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예상 생리일이 2-3일 지나서 또는 수정일 배란일로부터 한 2주 정도 지나서 하면은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만약에 그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생리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2-3일 뒤에 한두 번 더 반복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 내에 소변 그 HCG 농도가 농축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래서 소변이 묽어지거나 희석되면 또 임신 테스트기가 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농축되면 좋은데요. 그런 농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으로 검사하도록 그 설명서에도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농축 소변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기를 자세히 보면은 그 테스트기에 C선과 T선, 즉 C라고 쓰여 있고 T라고 쓰여 있는 구분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변을 묻혀서 그 C 쪽에 선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즉 C에 선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테스트기가 소변을 잘 흡수했다. 즉 검사가 바르게 진행됐다는 뜻이고 이 C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기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 테스트기 그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임신인데 결과가 한 줄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거짓 음성 또는 위음성이라고 하는데 요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시행한 경우, 즉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신을 몹시 기대하는 또는 뭐 시험관 임신이나 뭐 또는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임신 시술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신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일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란일로부터 또는 수정일로부터 뭐 5일밖에 안 지났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막 테스트기를 해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할 경우에는 아까 그 원리에서도 보듯이 HCG가 아직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한 줄 나와서 임신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뭐 실망하고, 그래서 너무 일찍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제품의 불량품인 경우, 이게 뭐 어느 정도 불량품인지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2에서 한 5% 내외로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고 또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량품인 경우 또는 검사를 하기 직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한 경우, 뭐 술이나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경우를 섭취 많이 한 경우, 그리고 흡연을 뭐 한두 갭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많이 흡연한 경우에도 이게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고 되어 있더군요. 또 약을 먹을 경우, 간혹 젊은 여성들이 보면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때때로 그 다이어트 약에 이뇨제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이어트 약에 이뇨제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지는 논란이 많지만 종종 이렇게 이뇨제가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먹는 경우, 또는 뭐 또 두드러기나 그 비염이,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될 때 임신인데 결과가 한 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 음성이 나오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생리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2, 3일 뒤에 꼭 재검해 보는 것이 좀 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슬라이드는 없겠지만 거짓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아닌데 임신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에는 시험관 임신이라든지 인공수정을 할 때 그런 그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게 되는데, 그런 그 주사 제품들이, 주사 약들이 임신이 아닌데 흐릿하게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변에 그 방광염이 있을 경우에 소변에 뭐 염증세포라든지 혈액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또 임신이 아닌데 두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래도 임신이라고 두 줄이 나오면 어차피 산부인과에 와서 진짜 임신인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 줄이 나온 경우에야 뭐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임신이 아니라면 거짓 양성이었군요 하고 판정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짓 음성이 더 중요한 거죠. 임신인데 결과가 한 줄이 나와서 판단을 잘못하고 뭐 약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 음성이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2, 3일 뒤에 꼭 재검해보라. 이것이 또 주의사항이 되겠죠. 결론은 소변 임신 테스트기 결과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 물론 뭐 97, 8% 임신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소 믿을 수는 있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가 두 줄이 나온다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짜 임신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 또 테스트기가 한 줄이라 하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복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부인과에 가서 피검사로, 혈액검사로 확인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테스트기 결과를 가지고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든지 뭐 술을 먹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줄이라고 그냥 안심하시지 말고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그리고 계속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2, 3일 후에 한 번 더 시행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